시작합니다. 자, 현재 시간 2013년 8월 5일 오후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용점의 83번째 시간, 이제 부산식으로 하면 83번째라고 하죠. 그러나 83번째가 맞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감자맘님하고 소리님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자맘님부터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살 연하 남편하고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살고 있는 감자맘입니다. 그러니까 5살 연하를 강조하는 건 약간 권위의식의 발로라고 봐도 되겠죠? 네, 권위의식의 발로라고 그렇죠, 봅시다. 그렇죠. 네. 누나의 횡포. 네, 저는 누나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다음에는 저기 남편분하고 같이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어떤지. 네. 안 되나요? 허락을 안 해주면 또 못 오나요? 남편분이? 아, 제가 허락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감자맘님 모시지 마시고 남편분만 모셔서 진솔하게 한번 물어봐야 진실에 또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막 집에서 혼내고 이러진 않죠? 네, 그러진 않죠. 아, 저희 이제 않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네. 당사자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리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빌버님 홈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솔밤이 엄마 소리입니다. 그래요. 또 소개 멘트를 은근히 준비를 해오는. 준비를 안 했는데 네. 감자마님 얘기할 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한다고 얘기 안 해놓고 또 준비 멘트 하고 그죠? 은근히 보면 욕심들이 생기나 봐. 그냥 편하게 하라고 얘기해도 그렇지 않나 봐요. 뭐 하여튼 가끔씩 놀라곤 합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 멘트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요. 어쨌든 자, 일단 지금 고양시까지 멀리 오셨는데 오는 길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운전해서 와서 네, 좀 운전해서 편히 왔죠? 왔거든요. 네네. 운전해서 와서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직 운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타려고 했으나 너무 대중교통은 돌아오잖아요. 너무 돌아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의정부랑 고양시가 가까운데 대중교통이 맞아요. 없어. 네, 그죠? 가까운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예. 네. 아직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면허 딴지 그래도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됐죠, 1년. 예, 그렇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네. 조만간에 교외선이라고 의정부하고 고양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원래 있었는데 재개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내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서. 뚫리면 그거 타고 오면 되죠. 네. 예. 그때 가서 또 그때 얘기하시고. 소리님은 오는 길 어땠습니까? 좀 멀잖아요, 또. 네, 멀죠. 송파 쪽인가요? 네, 송파구. 네, 오는데 뭐 어땠습니까? 네, 대중교통으로 온 게 아니어서 편하게 와서. 택시로 편하게. 네, 빌버님 방송 들으면서 왔어요. 나올 텐데, 그죠? 네. 능력이 있으니까 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짐이 좀 있어서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농담을 던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했다고 또 얼어 계세요. 그래서 그죠? 아니요, 표정이 좀 느껴지는데. 얼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딱히 뭐 더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니까 좀 그죠? 긴장이 되는 게 있는 것 된다고 같아요. 하더라고. 네. 마이크 때문에. 괜찮아요. 너 부수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비싼 거기 때문에 부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친구 사이에도 되죠. 손배상 바로 들어가죠. 네. 부수면. 그래요. 상반기에 다들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사 어떻습니까? 잘 하셨는지. 저는 이사를 하고 나서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네, 많이 멀어져서 이제 1시간 45분, 50분 편도 걸리는데 그래서 그거 빼고는 새로 이사한 동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빼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 3시간. 그렇죠. 그걸 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네, 그거만 빼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안 빠지니까 문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주말은 아주 만족하시겠네요. 주말은 아주 만족해요. 네. 동네 또 한적합니까? 네, 한적하고 확실히 뭐 마트를 가도 사람이 얼마 없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래, 의정부가 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네,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네, 출퇴근이 확실히 그래도 그걸 빼면 괜찮습니다. 그걸 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약간 해탈한 경지. 네, 해탈했어요. 저번에 천밀밀 할 때는 약간 애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지쳐있고 막 근데 멘탈 그날은 나가있고. 퇴근하시고 저희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때 영혼의 소요산역까지 갔다고. 네, 영혼을 했었는데. 소유산에 놔두고 왔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아. 예, 영혼을 잘 챙기고 왔어요. 소요산역에 영혼이 있을 때 그래도 좀 맑았던 것 같긴 한데 산의 공기가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맑지 않다는. 오늘 맑지 오늘은 않다는 조금 얘기입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네. 네. 실물을 봐서 그런가? 좀 그래요. 저거는 무슨. 표정이 맑지 않은 거 보네요. 아, 네, 여러분의 텐션이 생각보다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소리님은 이사 잘했습니까? 근데 이사한 지 좀 돼서. 아, 네. 네. 빌바오님이 최근에 이사했으니까. 이사하고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 저희가. 그쵸. 근데 네. 뭐 톡으로 얘기하고 연락은 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오랜만에 본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인가요? 지금 방송의 소재로 지금 쓰자고 언급을 드린 거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알아요. 자, 근데 이사 할 잘한 말이 거 제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소재 아닙니까, 소재. 안다고. 아, 그래요? 왜 진짜, 예, 뭐, 카톡으로 한 얘기를 왜 굳이 지금 하냐고 말씀하시면, 저도 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나는 오랜만에 본 느낌이 덜 난다고.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저희가 지금 횟수로 19년째 뵙고 있는데, 뭐 19년이나 됐나요? 2005년부터 봤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나이가. 그렇구나. 아, 이러면 아니구나. 우리 나이가 나오는. 아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2005년 초등학교 때, 그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때, 초등학교 때 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 네, 그쵸, 맞습니다.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요런 게 이제 센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올해 봐서 뭐, 1년에 한 번씩 봐도 친한 겁니다. 사회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30 넘어서 그죠. 보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보는 사이도 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만나는 횟수가 생각보다 네. 중요하진 않은 것 중요하진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상 만나서 막 서로 속 시끄러운 얘기 하면, 각자 알아서 마음의 소각장을 연 다음에 클리어한 상태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게 좋지 않죠. 마음의 소각장이라는 표현 좋다. 그래, 표현 좋네요. 마음의 역시 소각장. 빌바오님 방송 네. 짬바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표현들이 문과니까. 네. 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과니까요. 여러분들 문과 아닙니까? 그쵸. 저희도 문과긴 문과밖에 한데 없는 학교로 나왔잖아. 초등학교에 문과 있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문과 있다고 초등학교에 어딨냐고. 문과이과가 어딨나요? 내가 이거를 설정을 만들어서 이걸 깨버리면 이렇게 되면 나이가 더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편집 안 하니까. 그래야 뭐 어때요? 뭐 아직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또.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럼요. 갈 때 되려면. 네네. 근데 뭐 근황 토크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막 어떻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 쳐다봐도 이렇게 막 서로 야 너가 말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 주고받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니 선생님. 빌번이 마이크를 축으로 네.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신경 쓰여서 아, 고개를 신경 써서. 많이 안 고개를 안 돌리고 움직이다 있어요. 보니까 뭔가 네네. 몸이 더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네. 막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생각보다 난 근황 토크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내가 몰랐는데 원래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저는 근황 토크 오래 하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빌번님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얘기할 수 있긴 맞아요. 해요. 얘기해보시죠. 네. 저는 이브님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냥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되게 차분한 분 같고 진지한 분 같고 차분하고 진지한데 장난기가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진 않고. 그건 아닌가요?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돼서 재녹음을 했다고. 네네네. 재녹음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 되게 좋은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네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2시간 넘게 재녹음 또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매겨야 됩니다. 네, 많이 매겼어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디스코드로 방송을 그때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빌바오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빌바오님의 사진을 띄우고 난 그건 진짜 소름 돋더라고. 너 그게 너무 웃겨.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것 같아. 누가 아무리 오프라인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그래도 실감 나기 위해서 뭐. 약간 찐사랑이 아닌가. 아니 뭐 지금 뭐 2023년에 그게 사진을 보면서 방송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웃겼어. 저는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방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은
분명히 있고. 일단 빌바오님 사진을 띄웠던 자체가 빌바오님의 애정이 없이는. 그렇지.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애초에 저희는 앨범에 빌바오님 사진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딱히 있다고 보진 해도 않아. 딱히 보지 않아요. 그 앨범, 너네가 왜 내 사진 갖고 있죠? 그런 거. 같이 찍은 건 있잖아. 같이 찍은 건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지워주십시오. 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워주세요. 네. 지우면서 또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휙휙 넘겨가면서라도 너네 앨범에 내 얼굴이 뜬다는 게 조금 불쾌하네요. 네. 근데 왜 찍어줬죠? 네? 근데 왜 같이 네.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별로 안 찍고 싶은데 너님들이 찍자고 하니까 찍는 거죠, 사실. 그래요. 뭐 감자원님은 어땠어요? 저는 애에 올 에피소드를 네.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아. 제가 이 영화를 네. 되게 엄청 울면서 봤었거든요. 이 뭘 에브리띵, 울어 또? 에브리어 네네. 어레원스. 네. 그거를 되게 울면서 뭐 통곡을 하면서 거의 봐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영화관에서 막 꺼이꺼이 이렇게 막 꺼이. 옆에 소리가 새 나갈까봐 막 이렇게 아, 이를 악물고 그러네. 봤을 정도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을 올렸습니까? 그거를 제가 정확히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나는 이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떤 가족애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슬픈 마음이 들었었던 건지 너무 딥다크한 얘기인가요? 어쨌든 아니요. 되게 울면서 봐서 이 영화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디온님인가요? 네네네. 네, 그분이 되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나 잘한다는 방송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항상 게스트 칭찬. 너는 기분이잖아. 기본으로 이제 빌바오님은 잘 하시고. 네. 예. 엎드려서 잘 받아봤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내가 뭐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거라고 칭찬해달라고 그거라고 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는 어쨌든. 누르고 있어요. 네네. 그냥 안 듣고 눌러달라니까. 듣고 눌러야지. 그게 그렇군요. 진짜죠. 왜 고집의 이유가 뭐 혹시 뭐 아니, 정정당당하게 살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자. 독야청청? 네. 너 혼자 깨끗하냐?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안 우리 듣고 누를 수는 없다. 감자원님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니까 워낙 또 깔끔하시니까 그죠? 못 봤네요. 네, 못 봤습니다. 네, 못 봤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아까 술이라도 한 잔 먹일 걸 그랬나. 조심 차를 두고 왔는데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를 끌고 와서 권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끊어보고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니까. 자, 이렇게 근황까지 얘기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지구를 지켜라 고요. 2003년 작품이고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장준환 감독은 이제 화이하고 1987 이렇게 세 작품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게 흥행은 잘 못했는데 7만 명이라 그랬나요? 아까? 네, 7만 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7만 명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제 실패인데, 근데 평론가들 사이에서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은 이거 너무 아까운 작품이다. 평가를 더 좋게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데뷔작 중에 최고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소리님이 선정을 해주셨는데 선정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랑의 파리란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영화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냥 포스터만 보고 그냥 달달한 사랑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봤는데 막상 극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옴니버스식 영화라서 처음에는 이제 짧게 가니까 신선하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프랑스 독립영화 이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그땐 저는 학생이었고 저희 앞에 이제 어른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 영화 중간에. 그래서 그때 감자만님이랑 같이 봤었는데 우리도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10분 전까지 러닝타임 10분 남기고까지는 버티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제가 살면서 극장에서 중간에 나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여서 기억이 남는데 그 영화처럼 지구를 지켜라도 포스터로 유명한 영화예요. 포스터가 망쳤다. 마케팅은 잘못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나서
선정한 이유는 이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 자체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불편한 영화인데 또 그만큼 생각할 점이 많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몇 번 했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어요. 네. 그때 같이 영화를 본 건가 봐요? 그거는 사랑의 파리. 네. 그때 기억납니까? 네, 그때 네. 영화 내용은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근데 그날이 아마 이제 제 생일인가? 제 생일인가 그래가지고 소리님 생일이어서. 소리님 생일인가 그래가지고 편집할 거를 일단 늘렸네요. 그래가지고 네. 그 생일이라서 근데 생일인데 내가 야자를 하고 있을 순 없다라는 그 마음에 네. 둘이서 야자를 째고 음흠. 예, 야간 자율학습을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잘 요즘 안 해. 안 하죠. 요즘에는 어쨌든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어서 그걸 째고 둘이서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네. 뭐 서면 갔습니까? 서면으로 갔었습니다. 네. 서면에 거기 뭐죠? 대한극장인가? 그때 기억은 안 나요. 롯데였던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으로는 롯데 시네마였었는데 네. 영화는 사실 굉장히 내용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었던 사랑의 것 파리를? 같고요. 사랑의 파리를. 무슨 예. 뱀파이어 나오고 네. 그랬던 나- 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때는 특히 뭐 아직 블록버스터나 이런 영화들밖에 안 봤을 나이니까 아직 좀 독립영화라든지 좀 의미가 깊은 영화들 안 봤을 그때 괴물 이런 예, 거 보고 나이다 왕의 보니 남자 이런 맞아요. 거 보고 이럴 때니까. 예, 왕의 남자 둘이서 네. 같이 보고 울고. 울면서 나왔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왕의 남자는 그쵸 재밌게 봤죠. 재밌게 맞아요. 봤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맞아요. 둘이서 극장에서 괴물도 같이 나왔던 봤었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극장에서 2번 본 영화 그게 처음입니다. 저는 왕의 남자. 네네 그때 재밌었죠. 그때 신드롬 수준이었죠. 맞아요. 네네. 그랬었죠. 2006년에 1000만을 간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었고 뭐 그때 아마 왕의 남자를 막 50번 본 사람이 있다 뭐 와. 이런 뜻도 보는 것 같아요. 우와. 감독도 그 정도는 안 감독도 봤을 그 정도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말로는 뭐 한 캐릭터마다 집중해서 보면 또 달리 보인다 이러면서 뭐 이 캐릭터 위주로 봤다가 저 캐릭터 위주로 봤다 뭐 그렇게 그러네요. 근데 또 왕의 남자를 보던 시절이 또 그때가 참 네. 영화가 좋았던 시절인데. 맞아요. 좋은 영화 많이 나올 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나이가 이제 다 다 나오네요. 다 나와 버렸네요. 근데 이미 어쨌든. 제가 뭐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음. 너님들도 뭐 그렇게 얼추 친구니까 뭐 대충 티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5년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계산해보면 몇 살이죠? 98년생이네. 그래 오늘 저희는 오늘부터 98년생. 계산 빠른데? 계산이 그런 걸로. 빠르시네요. 무슨 띠인지도 모르잖아. 어? 무슨 띠인지도 계산해봐. 98년생 호랑이 뛸걸? 오. 왜냐면 86이 호랑이 띠니까. 와, 계산 빠르네요. 이 정도 문과 해야죠. 네. 문과 중에 가장 이과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저 네, 이과 저희 셋 중에. 갔었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고시부트라고 문과 보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네. 왕의 남자 얘기하다가 고시 얘기할 줄 몰랐죠? 네. 그죠? 평가가 나뉘는 영화여서 한번. 네, 그 같이 보고 포스터로 싶었다? 낚이는 영화라는 공통점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영화 처음 봤는데 사실 좀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다들 되게 그렇게 유치한 생각했다고 코미디 하더라고요. 영화처럼 보여서 안 봤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영화가 아니다. 꼭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 얘기해 볼까요? 줄거리는 병구가 주인공이에요. 그 병구가 외계인 때문에 지구가 곧 위험에 처할 거라고 믿는데 병구가 유재화학의 사장이자 경찰청장의 사위인 강만식이 외계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하고 또 추형사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병구가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집까지 추적해 오고 또 병구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또 외계인의 음모를 밝히려는 병구와 또 고문당하기도 하고 외계인으로 추궁당하는 강만식의 뭐 그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SF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너무 읽었죠? 네, 마지막 소개 멘트는 뭐 네이버 영화에서 긁었는지. 아니야, 마지막 건 정말 내가 쓴 거야. 오히려 앞에 거를 내가 추격한 거야. 네네네. 네네네. 반말은 좀 한국형-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그래도 뭐 아니야라고 한 게 어딥니까? 아이다 이 새끼야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줄거리 얘기해봤고요. 그러면은 뭐 일단 영화 어떻게들 보셨는지 짧게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영화를 이제 2번 봤거든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지?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고문이라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 고문 장면이 너무 좀 잔인하게 다가왔던 게 있었고, 네. 이 지구를 지켜라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지금 말하기도 좀 힘든데, 그 이태리 타올로 발바닥을 이렇게 막 네. 민 다음에 그 물파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만 머리에 남고, 뭔가 알 수 없는 영화다라는 생각만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는? 네, 처음 볼 때는 그랬어요. 처음 볼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확실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병구가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병구의 삶이라든지, 뭐 산업재해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했었던 그런 어두운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서 좀 더, 이게 확실히 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였구나, 이런 거를 요번에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소리님은요? 네, 저도 2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잔인한 영화를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일성지하고 중간중간 멈추면서 너무 보기 힘든데 끝까지 보기는 봐야겠다 하면서 막 꾸역꾸역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렇게 잔인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런 유혈이 낭자하는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고 물파스 정도면. 요즘에 범죄도시 이런 거 보면 피가 막 난무를 하니까 뭐 이거는 이거 뭐 본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그때는 병구에 이입을 해서 병구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아무리 병구가 불쌍한 뭔가 서사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병구는 연쇄 살인자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는 시각이 바뀌긴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글쎄요, 고문 장면은 사실 그냥 좀 재밌게 봤고, 그 장면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했던 점은 병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이제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데, 어린 병구가 나와서 하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는 그 병구의 모습들이나 그런 게 오히려 더 쓰라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재밌게 봤고, 또 이 영화가 형식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뭔가 진짜 외계인일까 했는데 설마 외계인일까? 진짜 외계인이고 마지막에는 지구가 폭발하는 걸로 막 끝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말로만 들으면 되게 장난 같은데,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게 다 뭔가 진지하게 다가오잖아요. 뭔가 그 지구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가 막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렇게 악인들이 많은 지구는 사라져요 마땅히. 그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지구가 사라지는 저 모습을 볼 때 장난스럽지 않고 뭔가 생각하는 게 많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 내용 안에서 설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게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준환 감독이 왜 비운의 감독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비운이라는 호칭을 달았는지를 좀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저는 화이랑 1987을 먼저 보고 봤기 때문에 이분 영화 그냥 때깔 좋게 잘 만드는데 왜 비운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데뷔작을 찍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가 궁금했는데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좀, 근데 원래 이분이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B급 감성의 이런 영화인데, 네. 이렇게 했다가 대차게 말아 먹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장준환 감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가 짧게 해봤고요. 재밌게 본 장면 이렇게 나눠볼까요? 네, 감자맘님부터. 저는 이제 고문 장면들이 사실 이제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근데 아까 말씀한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막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현실이 더 유혈이 낭자하니까. 현실이 더 요즘에, 네, 그쵸? 최근 몇 주간. 네, 최근 몇 주간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더 유혈이 낭자하긴 한데, 현실이. 네. 근데 이
오히려 그런 막 뭐 염산을 뿌린다든지 막 그런 좀 비현실적인 고문 장면들이 아니라 뭔가 이태리 타올과 물파스라고 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문 장면을 그 연출을 고통이 한 게 내가 상상이 되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 잘리고 이런 고통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런 고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일상적인 도구로 행해지기 때문에 상상이 되니까 이게 더 이제 인상이 되게 깊었고 더 데미지가 컸던 예, 그런 예,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병구의 표정이 워낙 이제 괴롭히는데 진심이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맞아요. 연기를 워낙 잘해서 그래서 좀 더 별거 아닌 것 같. 치명상을 입히는 고문은 아니지만 물파스를 바르는 게 근데 더 뜨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표정 때문인 것 같아요. 병구의 맞아요. 표정. 병구의 표정도 그 신하균 배우의 표정도 정말 진짜 뭔가 연기를 정말 돌아있는 사람의 예,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그 같아요. 병구 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을 하잖아요. 물파스의 무슨 성분이 그 외계인의 무슨 어떤 거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근데 피부 표면을 약하게 해야 그게 더 흡수가 잘 되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논리가 확실히 있고 그걸 믿고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맞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는 반전이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감자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떼빌이나 물파스처럼 일상적인 물건으로 그렇게 고문하는 그런 뭔가 씬을 생각해낸 게 감독 말로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물파스를 여기저기 많이 쓰신대요. 만병통치약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떠올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재밌더라고요. 뭐 머리 아프면은 뭐 머리에다 파스 붙이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게 있었다고 뭐 네. 농담식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겠죠. 그래 뭐 그런 장면이 재밌게 봤다고요? 인상 깊었던 인상 거죠. 깊었던 서리님은 또 재밌게 본 거 고문 말고 저도 또. 같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장면인데 그 뒷모습이 좀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 되게 약자잖아요. 병구나 순이나 그렇게 고문하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둘이 이제 모자 쓰고 텔레파시 막는 모자 쓰고 이렇게 때밀이로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짠하기도 하고 쟤네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순한 사람들이 둘 다 세상 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에 의해서 저렇게 고문까지 하게 된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마지막에 백윤식 그 아저씨 강만식이 자기가 스스로 외계인임을 밝히고 지구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우화 같고 막 만화 같은 느낌인데. 우주선 올라가서요? 네네네. 그게 되게 조악하긴 한데,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다 보고 보니까 조악하게 안 느껴지고 되게 그냥 납득이 가. 네. 납득이 가요. 그렇죠. 인간이 진짜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웃긴데, 잠깐만. 근데 만식이 그 아저씨는 걔도 뭐 맞아요. 사실 좋은 그 사람인가? 걔는 그러면 대리운전비도 예. 반값이나 깎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반값 깎는 장면이 딱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돈이 많으면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가치관을 돈에 맞추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또 마주한 것 같아서 그거 이제 그 대리운전 그거 한 씬 같고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못돼 처먹었는데 지구인들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부조리를 지적하는 사람이 꼭 자신은 부조리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짓거려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풍자인 거니까. 그쵸. 계속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구에 대해서 일단은 주인공이니까 좀 깊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병구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단적인 선택? 왜냐면 좀 그런 어떤 이해가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이걸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를. 병구는 과대망상증 환자이긴 하죠. 그리고 약도 많이 먹고 있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분노가 쌓여서 이거를 누군가를 이제 원한을 살인으로 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병구가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닌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강만식이 진짜 외계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잖아요. 네. 그래서 병구가 저는 미친 게 아니라 정말 그 외계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남들이 걔가 봤을 때는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병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오히려 현실을 꿰뚫고 현실을 있었다. 꿰뚫고 있었고 정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그렇죠. 다했다라고 네네네.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 영화의 반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재밌는 포인트죠. 근데 이렇게 반전을 막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차피 스포 받 상관없어요. 아닌가요? 상관없는 거죠? 상관합니다. 예. 뭐 나온 지 20년 된 영화 스포라고 하면 조금 그쵸. 예. 뭐 식스센스 이런 거 그런 영화 반전을 네. 얘기한다고 해서 스포라고 할 수는 식스센스는 없으니까. 사실 너무 많이 얘기돼서 그렇죠. 반전을 저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병구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맞아요. 일단은 그 외계인을 자기 혼자서 연구를 하고 다 맞았잖아요.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도 맞췄고 네. 그 머리 깎아서 통신 못하게 한 네. 것도 다 맞았고 맞았죠. 네. 근데 이제 외계인 강만식이 네. 자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얘를 좀 설득을 하려고 할 때 뭐 우리도 150년밖에 안 살아. 근데 뭐 거리가 있잖아. 이렇게 할 때 병구 갑자기 머릿속 계산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엄청 빨리 이루어져요. 음. 그렇게 계산도 그 잘하고 장면이 있어. 그리고 마네킹도 자기가 수작업으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럼 양봉업도 손재주도 있는 거 하고. 양봉업도 그렇죠, 하고 그럼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서 뭔가 교수를 했어도 엄청난 인류를 위한 연구를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불행이 네. 계속 겹쳐지다 보니까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네, 없어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강만식을 납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납치에- 성공한 것도 대단해요. 맞아요.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되게 병구는 주변에서 많이 무시를 당하고 네. 되게 그- 찐따처럼 맞아, 대하잖아요. 주변 찐따처럼 사람들이. 이른바 만만하게 찐따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들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구가 예를 들면 그 양아치 친구한테 막 이렇게 괴롭힘 당할 때도 되게 저는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병구한테 되게 감정이입이 됐고 계속 병구를 응원하게 됐던. 근데 결국 걔를 엿먹인 것도 병구니까 걔 오토바이 타고 피 묻은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걔를 맞아. 범인으로 몰고 간 되게 지능적인 인물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 그 어수룩하게 행동하니까 네. 다 저 좀 바보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다 계획이 그쵸. 있었고 그게 다 그쵸. 주도를 그 양아치 친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다 속아 넘어갔잖아. 얘는 어수룩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정체를 유일하게 알아챈 그 산장까지 찾아온 그 형사는 또 이렇게 그 그 형사도 속아 네. 넘겼는데 속아 마지막에 넘어갔는데 이제 강아지가 사람 뼈를 맞아, 이제 맞아. 그거에서 알아챈 거죠. 네, 그 또 이제 죽이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손 안 빌리고 그쵸. 꿀을 뿌리는 방법. 맞아요. 아, 설탕물인가요? 그거 네.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저는 근데 병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똑똑한 친구인데 바보 취급을 받는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구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바보 이미지로 굳혀지고 돈 없는 애, 못 사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혀지다 보니까 병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게 된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평가받는 순위만 이제 병구를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시선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가려놓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만식이를 보면 또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못돼 먹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그 사람 엄청 대접해주잖아요. 경찰들 보면은 그 경찰청장 네네. 사위이기도 하고. 예, 그쵸. 그렇기도 네. 하고. 또, 기주봉 배우가 했던 그것도 엄청, 그러니까 차별 대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엄청 막 모시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입지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보다 지위를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사람들에게. 그게 좀 쓰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대해도 되니까 만만하게 한 거고, 병구한테는. 만만하게 하면 내가 당하니까 그렇게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권력 관계를 보고 악랄하게 그걸 이용하려고 드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본격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병구나 만식이가 받는 대접을 볼 때 그거를 이제 또 하나 꼬집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뭐 병구처럼 이렇게 조금 막 내 능력을 좀 저평가다 받거나 이러는 경우 있었나요? 억울하게 막.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뭐 나의 업적을 좀 깎아내렸다거나 이런 억울함. 빌버님은 그런 적 있으셨나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값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계속 안 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회를 알아서 찾아나가고 뭐 개척하고 이럴 때가 있긴 한데 안 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계속 뭔가 불운이 계속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나의 능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바보, 아니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뭐 선택을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좀 병구에 공감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저도 이제 뭐 직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전 직장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병구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특히 나중에 병구가 그 나중에 강만식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너가 죽인 애들 중에 진짜 외계인이 없었다. 2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자기를 괴롭혔던 교도관이랑 네. 학교 선생을 죽이잖아요, 네네. 병구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좀 통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약자를 괴롭히고 네. 하는 악랄한 인간들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화니까 하는 얘기지만 죽어 마땅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죽어 마땅하다기보다는 이제 영화 마땅하다기보다는 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네. 잘 했기 때문에 병구의 선택이 통쾌하게 느껴질만 했다라는 네, 통쾌하게 거죠. 느껴졌어요. 죽을만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물론 상처를 크게 준 거 맞죠. 그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 하나요? 학비 안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벌을 받게 하는 게 맞죠. 충분히 네. 벌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병구처럼 이런 그런 약자인 상황에서 강자에게 괴롭힘 받는 상황에 놓여지다 보면은 확실히 좀 더 병구한테 네,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복수를 했다는 그 나레이션이 나왔을 때 되게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구만큼 이렇게 위기에 몰리진 않았겠죠.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불안한 상황에 몰리지 예. 않았겠지만 비슷한 상황들은 다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병구는 요 정도 얘기해봤고요. 저는 근데 만식이를 진짜 외계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구가 병든 지구를 줄여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지구를 구하는 병구와 어떻게 네. 보면 외계인? 네. 근데 외계인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이게 엄청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병구가 네네. 약간 미친 애네 하고 끝났어야 됐는데 그렇죠. 뭐 그냥 다 같이 죽고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비극적이긴 한데 약간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영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외계인이란 존재를 확인이 안 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는 인류가 존재하듯이 외계인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지. 근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UFO 있고 외계인 존재가 있고 정말요? 이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거 네.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네네. 공개적으로 이 시점에 네. 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드넓은 우주에 당연히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데, 뭐 인류도 존재하는데 인류 비슷한 존재가 또 있는 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맞아. 네, 네. 맞아요. 오히려 인간밖에 없다는 게 없다고 더 이상한 그래, 하는 더 게 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네. 저는 만식이가 외계인으로 설정한 이유, 그 이야기의 틀을 그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겠지라는 거를 먼저 던져주고 확실하게 반전을 주기 위해서 진짜 외계인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은 설정인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단순히 그냥 반전이다 띠리리 야 놀랐지 이런 게 끝이 아니라 이 만식이가 외계인이어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또 강화해주는 것도 그쵸. 있잖아요. 어디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외계인의 존재를 빌려서라도 설명하지 않으면 병구의 그 비참한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병구가 네. 외계인이어야 이게 어떻게 뭐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 지구를 네. 뭐 네.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각해보니까 외계인의 음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 완식이가 외계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영화가 확실히 와닿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백윤식 그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진짜 잘하죠? 너무 힘든 연기였어요. 진짜 맞아. 사실 대배우인데 그 당시에도 네네. 그런 연기를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때 나이가 60이 네. 넘었어요. 60 어떻게 보면 계속 그쯤이에요, 나이가. 뭐 어떻게 보면 속옷 하나 입고 그렇죠. 고무의자 그렇죠. 앉아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되게 힘든 연기를 하셔야 한참 되는데 후배한테 네. 당하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굉장히 점잖은 역할이나 할 네. 나이인데도 그런 연기를 하셨다는 게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이렇게 데려다주는 장면에서 보면은 백윤식 배우님이 되게 술 취해 있을 때 막 말을 되게 외계인처럼 이상하게 네, 해요. 하죠. 네, 그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저도 감자맘님이 이걸 얘기하기 전까지는 의식을 안 했었는데 의식하고 보니까 진짜 외계인 소리 같네 싶더라고요. 그냥 외계인 소리 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술 취한 상태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술 취해서 그렇죠. 술 주정한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느끼도록 이제 깐 거죠. 네. 영화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말 술 취해서 자기 원래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 고문에 잘 버텨요. 그렇죠. 전기도 무슨 200V 넘어가게 하고 뭐 손에 목 박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멀쩡하게 다 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는데 우리는 외계인이라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병구는 또라이야라고 잘 몰아간 것 같아. 그래서 만식이가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이 먼저 더 크게 오는 거죠. 미리 잘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구나를 좀 다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부로 갑니다. 뿅!